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77쪽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과학에서의 힘이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인데요. 운동 방향과 빠르기 합쳐서 운동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이 있는데요. 풍선을 누르면 터진다 라고 하는데 이때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했을까요? 풍선에 힘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에 힘을 가하면 풍선의 모양이 변하면서 뻥 하고 터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양 변화에 따라서 이 모양 변화를 보고 여기에는 힘이 작용했구나 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는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한 예가 되겠죠.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고요. 대문자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표시 방법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힘의 표시 방법 어떻게 표시했었냐 하면 이렇게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힘의 표시는 화살표로 하고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화살표의 시작점, 그 다음에 화살표의 길이, 그 다음 화살표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중력입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랫방향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가 지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동차도 지구 중심 방향, 여기 있는 사람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전부 다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력의 크기가 있는데요. 중력의 크기란 결국 물체의 무게입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따라서 중력의 크기 이꼴 무게.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무게가 중력의 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력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중력값이 다른 만약에 장소에선 중력값이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 중력의 크기란 무게이기 때문에 중력값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중력이 만약에 지구 중력이 1이에요. 지구 중력이 1이고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그럼 지구에서 중력을 받아서 우리의 몸무게가 만약에 600뉴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달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이 사람의 몸무게는 달에서는 이 몸무게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00뉴턴이 되겠죠. 반면 장소가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아주 고유한 양이 있는데요. 그 물체의 고유한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했고요. 그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1kg은 몇 그램이냐 하면 바로 1000g이에요. 여기 앞에 붙은 K, 즉 킬로라고 하는 접두어는요. 다시 이렇게 써보면 자 킬로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요. 여러분들 1000을 의미해요. 그래서 1km는 1000m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세 번째, 탄성력입니다.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했고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그러면 탄성.
탄성력이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 물체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탄성체라고 했고요. 탄성체의 예로서 크게 고무줄과 용수철을 들었었죠.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줘서요. 파란색 바꿔서 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줘서요. 용수철을 오른쪽 방향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럼 용수철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을 준 반대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힘을 10N만큼 줬다면 탄성력,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력의 크기도 10N으로 같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용수철을 더 큰 크기의 힘으로 만약에 잡아당겼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용수철을 만약에 30N으로 잡아당겼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도 몇 N이 돼요? 예, 30N이 되죠. 그래서 아래에 물체의 변형된 정도가 클수록 탄성력은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30N으로 잡아당기면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탄성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에 용수철을 이용한 무게 측정이 나오는데요. 용수철을 물체에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뭐에 비례할까요? 자, 여길 보시면은요. 2N짜리, 2N, 뉴턴이 표시하는 게 뭐였죠? 추의 무게죠. 그래서 지금 무게가 2N이에요. 2N일 때 1cm가 늘어났고요. 4N일 때는 2cm가 늘어났어요. 그럼 무게가 2N일 땐 1cm가, 4N일 땐 2cm가 늘어났어요. 그럼 6N일 때는 몇 cm가 늘어날까요? 지금 이렇게 돼서 2배가 되니까 늘어나는 길이도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물체의 무게가 3배가 되게 되면 늘어나는 길이도 3배가 돼야 되죠. 비례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니까 그럼 1cm에서 3배가 되면 3cm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용수철이 만약 5cm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cm에서 5cm는 5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이 물체의 무게는 몇 N이 될까요? 5배 늘어났으니까 물체의 무게 역시 5배가 늘어나게 되면 2, 5, 10N의 물체를 용수철에 매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체의 뭐에 비례한다?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 3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77페이지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힘이 작용한 물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과학에서의 힘이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모양이 변해야 되고요. 모양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운동 방향과 그 다음 이거를 없애고요. 갑자기 뭔가가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르기. 요거 이렇게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빠르기가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나무에서 점점 빠르기가 변했네요. 그럼 이것은 과학에서 힘이 작용한 이에 맞습니다. 니은 실에 매달려 돌아가는 지우개. 자, 실에 매달려서 지우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빙글빙글 돌아요. 자, 그럼 운동 방향이 계속 끊임없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한 게 맞습니다. 자, 요번엔 한 방향으로 방향의 변화가 없어요. 일정한 빠르기의 변화가 없어요. 게다가 모양의 변화도 없겠죠. 그렇다면 디귿은 과학에서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예가 됩니다. 1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에요.
무게를 설명한 것에는 무게, 질량을 설명한 것에는 질량이라고 쓰시오. 자, 중력의 크기이다.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값은 무게였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쓰는 것은 질량입니다. 지구와 달에서의 값이 달라요. 지구와 달에서의 값이 다른 뭔가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무게고요. 양팔 저울로 측정한다. 양팔 저울 아니면 윗접시 저울에서 이렇게 팔이 2개 달린 걸로 측정하는 것은 질량이라고 했었죠. 3번 탄성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1번 늘어난 용수철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작용한다. 자, 예를 들어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윗방향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당겼어요. 힘을 줘서 당겼어요. 자, 손가락 그려드릴게요. 자, 당겼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용수철은 내가 힘을 준 반대 방향으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 탄성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작용한다. 맞는 내용. 2번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2배로 하면 탄성력의 크기도 2배가 된다. 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2배로 했대요. 그럼 이것은 힘을 2배로 준 거죠. 그럼 탄성력의 크기도 2배가 되겠죠. 3번 질량이 같은 물체를 같은 용수철에 매달아서 지구와 달에서 측정하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같다. 여기에서의 용수철이 측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무게예요. 근데 질량이 같은 물체래요. 질량이 같은 물체, 예를 들어 1kg짜리 물체를 봅시다. 이 1kg짜리 물체는 내가 무게를 측정해야 되니까 이 질량을 무게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질량을 무게로 바꾸려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값인 9.8을 곱해주고 그 결과 계산값이 나오면 거기다가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주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네, 이게 바로 무게가 되는 거죠.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값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9.8 뉴턴이에요. 그럼 지구에서는 9.8 뉴턴인데 달에서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이것을 여러분 9.8을 6으로 나누면 약 1.6 뉴턴 정도가 나오나요?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같지가 않겠네요. 무게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이 방탈출 게임으로 만들어 봤어요. 방탈출 게임에 성공해서 마지막에 이름을 꼭꼭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